네, 정치여담야당 오늘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방선거를 이제 96일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뚝 떨어지면서 국민의힘 내부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내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우리 당의 고정 지지층조차 흔들리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 조금씩 관점이 다른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께서는 그러나 우리 고정 지지층의 생각이 아직까지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정 지지층조차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좀 현실적으로 조금 더 그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좀 변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엔 최저치라고 하는데 굳이 따지자면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이렇게 보면 당 지도부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죠. 근데 윤 대통령이니까 절연하지 않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예. 저는 이미 절연을 했다고 봐요. 다만 명시적으로 표현을 안 했다고 보는데 예. 제가 기억하는 지난 1월 달에 장 대표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저는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봐요. 다만 국민들이 원할 때 명쾌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그 명쾌하게 얘기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안 해요? 저는 대표께서 이제는 좀 얘기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박용찬 위원장님, 예. 유영호 의원이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대구 지역 민심을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이제 좀 얘기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유영아 의원의 심정은 제가 충분히 네. 이해가 되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 입장에선 지금 입장을 다시 물러서거나 네. 번복하거나 바꾸는 그런 행보가 과연 리더십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그 다음 날 네.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에 대한 절연을 요구하는 세력과 절연하겠다라는 굉장히 강한 톤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 같은 강한 톤이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그 같은 톤이 입장이 결국은 친한동계라든지 여러 보수층의 반발을 또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같은 입장에서 다시 물러설 경우에 지금 윤 어게인을 비롯한 강성 보수층으로부터 다시 공격을 받아야 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퇴양난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통합의 리더십이 상당히 절실한 상황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마저도 통합의 리더십보다는 뺄셈의 어떤 리더십을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비판이 일고 있는데 어찌됐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유영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입장을 바꾼다? 네. 그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이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먼데 지금 지방선거 며칠 안 남고 이런 상황에서 이 입장을 바꾸기엔 또 너무 많이 와버린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국민들은 이미 정말 수십 차례 이상 경고했다고 봅니다. 근데 정당이 우리 국민들, 절대다수 국민들과 뜻에 반하게 간 거거든요. 이미 결정이 다 된 거 아닙니까? 꼭 뭐 사법부의 1심 3가지 판결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 파면이 됐고 또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이미 12.3 위헌적 불법 계엄은 내란이다. 이미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을 안고 가는 정당 대표를 누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분들에 의해서 그 열성, 막 극우 아스팔트 세력 그분들에 의해서 당대표가 됐다 하더라도 굳이 꼭 선거가 아니더라도 정상적 정치를 하려면은 이미 손을 끊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절연하려고 요구하는 사람들을 절연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말은 윤석열 대통령을 아직도 외치는 사람들과 정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이런 대한민국을 향해서 부정선거 음모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고 끌어안고 가겠다는데 저는 글쎄요. 그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겠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미 저는 사익의 정치에 몰두하고 있는가 봅니다. 몰두하고 있다고. 네. 결국은 96일 남은 6.3 지방선거가 아니라 그 뒤에 그 알량한 기득권을 지켜서 또다시 당권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제가 상대당이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네. 한 정당이라도 멀쩡해야지. 지금 제1야당이 저문양 적거려가지고 걸핏하면 민생 이뻐 발목 잡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밖에 돌아다니고 큰일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어쨌든 겁니다. 가장 이 마음이 급할 사람 중에 한 분이죠. 이 오세훈 서울시장 메시지를 냈습니다. 조금 전에요. 잠깐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 이제 결론을 냅시다. 장동혁 대표가 천명한 노선 과연 우리 당이 나아갈 길인지 분명히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이라도 당 지도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자 박영찬 위원장 보시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요구 장동혁 대표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오세훈 시장 입장은 지금 일관되게 네.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돌이켜보건대 저희 당의 어떤 이념적인 지평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당이 지난 1990년도 3당 합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네.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통일민주당 그리고 김종필 총리의 신민주공화당 네. 이 세 당이 합당해서 만든 정당이 민주자유당. 민자당이죠. 예, 네. 민자당 체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거고요. 네. 그래서 이념적인 상당한 이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당 합당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어떤 계엄이나 탄핵이라는 대형 정치적 사건을 통해서 이런 잠재돼 있던 이념적 이질감이 네. 지금 폭발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갈등과 분열 양상이 장동혁과 한동훈의 개인적인 어떤 갈등 관계를 넘어서서 네. 잠재돼 있던 이념적 이질감이 지금 다시 밖으로 표출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러한 이념적 차이, 이질감이 이 어떤 대화나 소통을 통해서 해결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이런 계엄과 탄핵 문제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좀 있습니다. 어렵다 이렇게 보고 계시군요.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의 최대 지지 기반이죠.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이 방문에 앞서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메시지 냈는지부터 듣고 오죠. 정면으로 설득하고 미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정치인들이 회피하는 정치를 하죠. 관망하고 방관할 게 아니라 이 혼란과 어려움 타개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노선으로 한번 타개해 볼 테니 예. 한번 믿고 한번 맡겨주시면 어떠냐. 제가 생각하는 그런 노선이라든가 방향에 반대하시는 분이 어쩌면 가장 많다고들 생각하시는 예. 대구에서 정면으로 설득드리고 시민들과 함께 대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 분들부터 정면으로 설득해 보겠다. 한동훈 대표의 각오인데 잘 될까요? 해보려고 하겠죠. 근데 글쎄요, 지금 여론 지표상에 나오면 저는 보수의 심장인 대구 분들도 뭐 제 처가도 대구입니다. 근데 그분들 심경이 이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뭐 거의 뭐라고 할까요? 절망에 가까운, 포기에 가까운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해야 된다. 대선에서 지고 그 앞서 총선에서 참패한 정당이 쇄신은커녕 지금 다 망한 윤석열 전 대통령 끌어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그래도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는 장동혁 대표라고 봅니다. 그 제명까지 시켜놓고 그 뒤에 이어서도 계속 이른바 친한계라고 하는 분들을 계속 잘라내고 있잖아요. 네. 징계를 하고 있고 본인하고 같이 또 움직였다고 그 현역 의원의 대구에 있는 의원을 또 징계하겠다고 나서고 계속 그럴수록 저는 한동훈 전 대표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한계를 서서히 느낄 겁니다. 저렇게 다니면서 하는 거 하고 실제로 본인의 정치적 어떤 입지를 다지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어찌 보면은 이후에 계엄 해제에는 참석하고 계엄은 잘못됐다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윤석열 정권의 2인자로서 한 행보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의힘의 열성적인 지지층에게는 배신자라는 딱 프레임이 돼 있습니다. 이미
규정이 돼 있어요. 그거를 벗어나지 않으면은 본인이 지금 뭐 서문시장을 가고 어디 출마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대략적으로 몇 군데를 지금 뭐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는 둘 중에 하나는 같은 하늘에 살 수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계속 지금처럼 어떤 망해가는 길로 간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일단은 눈에 띄게 하겠지만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보수의 재건에 성공할 수 있을지 네. 혹은 그 기수가 될 수 있을지 저는 그건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네, 자 박용찬 위원장님. 그런데 어제 김석기 의원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 백의종군해라, 나서지 마라, 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하면서 보수를 망칠 때 그분들은 뭘 했냐 이렇게 받아쳤더라고요. 자,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한동훈 전 대표 잘 아시다시피 제명당에서 지금 무소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지금 그 질문과 대답이 네. 굉장히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지금 조용히 있어라. 네.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은 뭘 했느냐 그동안. 네. 이런 식의 대화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제가 저희 지역구 영등포 을에서 많은 보수 유권자나 저희 국민의힘 당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간단합니다. 그만 좀 싸워라. 일단 선거가 지금 코앞에 와 있다. 그만 좀 싸워라라는 얘기를 무척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당 지지율이 빠지는 것도 결국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점이 가장 크다. 뭐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따라서 장동혁 대표도 지금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역시 보수의 재건도 중요하지만 통합의 재건도 역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동안에 두 사람이 극적인 반전의 화해를 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 그러한 기회를 성사시키지 못했고요. 네.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출마를 지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한동훈 두 사람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번 만나서 극적인 반전, 극적인 대타협을 한번 이뤄보면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네, 자 한동훈 전 대표 지금 무소속입니다만 이 대구행에 적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행을 했습니다. 잠깐 사진 한 장 볼까요?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이 대구의 선술집 앞인 모양인데 지금 왼쪽으로 보이는 게 정성국 의원이고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는 이제 박정훈 의원 그리고 배현진 의원, 우재준 의원이 이렇게 같이 보입니다. 자, 한민수 의원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이 당권파들이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아니 무소속 후보를 왜 우리 당 의원들이 가서 돕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진을 딱 보는 순간 그 느낌은 들었습니다. 앞으로 6개월 뒤나 또 1년 뒤에 저 사진 누가 올리면서 그때는 좋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또 그렇게 봐요? 예. 왜냐하면 최근에 배현진 의원이 누굽니까? 장동혁 대표하고 사이 좋았을 때 네. 무슨 어디 뭐 어촌 갔나요? 바로 내렸지 않습니까? 그 사진.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기사에서 봤는데 그 옛날 추억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게 됐을까 했는데 저기 5분은 그런 일 없고 같은 배를 탔으면 쭉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뭐 알아서들 하겠죠. 네, 할 당에서는 텐데 뭐 지금 뭐 실제로 윤리위 제소해요? 저분들? 지금 이제 그 저희 원외 당협위원장 단톡방도 뭐 거의 매일 전쟁 상태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제가 보는 저희 당의 큰 문제점은 연판장 문화. 네. 그리고 징계 문화. 이거 빨리 지금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연판장 내면 다른 쪽에서 또 이제 맞대응으로 연판장을 내고 네. 그리고 이제 대화나 어떤 소통보다는 무조건 그냥 징계를 질러대는 이런 징계와 연판장 문화가 우리 내부의 대화와 소통을 완전히 질식시키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판장이나 징계성 문제 해결 방식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 거기다가 방금 전에 보신 화면처럼 지금 저희 당 상황이 저희 많은 당원들이 지금 참담한 심경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억울한 입장은 뭐 본인이 그렇게 느끼겠지만 네. 저렇게 측근들과 함께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이에 민주당 이 드디어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의 민심을 잡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오늘 대구를 찾아서 현장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는데요. 보시죠.
이제 당 지지율 10% 진입으로 멘붕이 온 것은 알겠는데 양심은 좀 갖고 삽시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장동혁 대표, 정원석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행정통합에 대해서 딴지 걸고 발목 잡고 반대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국민 사과부터 하십시오. 이번 대구 경북 통합이 무산된다면 그것은 100% 국민의힘 책임이라는 것을. 네, 한민수 의원이 지금 정청래 대표 비서실장이죠. 네. 이 정청래 대표 본격적으로 보수의 심장, 대구의 심장을 빼앗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까? 사실 뭐 다 기자하셨잖아요. 네. 기자잖아요. 알지만 일정 잡는 게 진작에 잡혔습니다. 네. 지금 뭐 국민의힘 지지율이 17%로 만약 급전 직하했고 보수인 뭐 대구의 지지율도 대구 네. TK 지지율이 우리 당과 민주당과 국민의힘 뭐 동률이 나온다 이런 여론조사가 있던데 그래서 급히 잡아서 내려간 건 아니고요. 이미 진작에 잡힌 일정이고 내일이 2.28 민주의거 기념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당 지도부가 의거탑 가서 참배도 했고 그런 일정이 현장 최고 일정이 계속 잡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지금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참 제가 봐도 상대당입니다만 좀 너무 상식적이지가 못해요. 이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행정통합이 지역주도 성장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광주 전남, 전남 광주 특별법은 본회의 상정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 무제한 토론으로. 그리고 대구 경북, 경북 대구 행정통합은 대구 경북의 국민의힘 텃밭 아닙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구시 의회 의원들이 무슨 결의문 냈다고 반대한 겁니다. 지도부가. 네. 그래서 법사위 통과가 안 됐습니다. 더욱더 황당한 거는 대전 충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충남 대전. 거기 대전시장, 충남도지사가 다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본인들이 하자고 먼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그러면 합시다. 1년에 5조 원씩 네. 지원이 갑니다. 4년이면 20조 원입니다. 그런데 대전, 충남, 충남대전에 있는 국민의힘이 지금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대구 경북을 그렇게 본인들이 잘못되게 만들어 놓고 뒤늦게 지금 해달라는 겁니다. 네. 그것도 우리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달래요. 그 코미디 아닙니까? 아니 본인들이 당론으로 정해오세요. 국민의힘이 네. 대구 경북 경북 대구에 통합하겠다 만들어 오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 말씀을 하신 거고 저는 이런 뉴스들 보시면 대구 시민이나 경북 도민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수십 년간 정말 그렇게까지 열성적으로 지지한 정당이 본인들 뜻과는 다르게 그 얄팍한 표계산한다고 저런 모습 보이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론조사에 투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좀 국민의힘 그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뿐만 아니고 당 지도부 좀 정신 차리고 좀 국민들 위해 정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구 경북 통합을 원래 왜 좀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결국에는 통합을 추진하기로 국민의힘에서 의견을 모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사전에 좀 정리를 해서 이 지역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좀 일관되게 추진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네,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뭐 저희가 입이 10개라도 저는 할 말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의 국회의원 13분, 경상북도에 12분, 25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대구 경북 행정통합 문제가 국회에 이제 올라왔을 때 네. 기민하게 이 25명의 국회의원들, 즉 대표자들이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미리 대화하고 토론하고 소통해서 결론을 내렸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정작 이게 이제 본회의장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다가 뭐 송원석 대표가 뭐 저 국회의장에게 또 민주당과 이렇게 협상하다가 네. 결국 이제 통합 안 하기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당 내부에서 TK 의원들끼리 의견 통일이 전혀 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 저도 뒤늦게 이 상황을 접하고서 야,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우리 당 내분이 지금 극심하고 어수선하고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이 대구 경북 통합 문제는 우리 대구 경북 유권자분들에게 네. 정말 그 어떤 안정과 실생활, 민생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데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남의 일처럼 방치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러면 당 지도부는 과연 뭘 하고 있었던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 말씀을 다시. 자, 근데 한민수 의원, 네. 정치공학적으로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자, 대구시장으로 민주당이 지금 김부겸 전 총리를 갖다 세울 경우에 대구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대구하고 경북을 통합을 하면 경북은 이 국민의힘 지지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무난하게 국민의힘이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게 지나친 억측입니까? 우리 당에서는 적어도 그런 얘기들은 안 나옵니다. 제가 뭐 지도부 일원이기 때문에 없는데 우리 편앵커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혹시나 나온다고 한다면 정말 바람직하지 않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건 전형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표 계산한 거 아닙니까? 경북 도민의 삶을 생각한 게 아니죠. 대구 시민의 삶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지금 지방이 어렵습니까? 수도권 외에는.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우리 이재명 정부는 지방 지역 주도 성장을 하겠다. 5국 3특의 공약을 걸고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시도에 대해서 정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구 경북, 경북 대구의 통합특별시가 나오면요. 1년에 5조 원의 국가 예산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대구 시민만 좋겠습니까? 경북 도민만 좋겠습니까? 저희 당에서 아직 거론도 안 됐고 전략적으로 어느 분이 출마할지 얘기도 안 됐는데 네. 대구시만 놔두면은 민주당한테 혹시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 얘기는 그 얘기 아닙니까? 국민의힘 세가 조금 더 강한 경북까지 붙여서 적어도 여기는 뺏기지 않겠다? 저는 만약에 그런 계산으로 이거를 반대했다가 뒤늦게 찬성한다? 이거 우리 경북 도민들이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경북에서도 대구에서도 그러면 국민의힘 또 호된 심판 받습니다. 아니겠죠. 예, 어쨌든 언론에 그런 분석을 제기하는 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와 네.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지금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이제 대전 충남 행정 통합도 무척 좋은 방향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 다만 이제 디테일의 악마가 있다. 이제 그런 측면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규제 권한을 다시 재배분한다든지, 그다음에 조세 권한, 또 이제 재정 권한 네. 이런 부분을 정말 그야말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네.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을 설정했느냐. 예를 들어서 지방세와 국세 지원 비율을 지금 다시 재조정한다든지 그야말로 대전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한 불만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지방자치단체에 걸맞는 행정통합이냐. 그냥 말로만 통합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 네. 이렇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실상부 지방자치단체 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통합으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저는 이제 좀 핑계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당내에 충청특위가 있습니다. 충청특위 의원들이 말씀하신 게 지금 광주 전남, 전남 광주 특별법하고 대구 경북, 경북 대구 특별법, 그리고 대전 충남, 충남 대전 특별법이 새 쌍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거의 같답니다. 같기 때문에 그 뒤늦게 본인들이 원하다가 대전시장이나 충남 지사, 국민의힘 소속의 지역 정치인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왔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명분 없는 짓이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짧게만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주민 투표도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아주 정교한 공청회도 거쳐야 합니다. 절차가 사실 목적 못지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그런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했으면 하는 게 솔직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